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심리에도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것보다는 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한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의 방향성 일단 어떻게 보세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국내 시장은 더 깨진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8월 고점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좋은 시장은 갔다, 끝났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이 쉽게 돈을 벌어주는 단계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수익이 안 나죠. 특히 최근에 10월 들어서 코스닥의 급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너무 비관론이 팽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문제긴 하지만은 더 안 좋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투자 심리가 깨진 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균형이 잡힌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뭐 나쁜 얘기는 다 하니까 좀 좋은 얘기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로 볼 때 어렵지만 중장기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우리 시장과 그 나스닥 시장을 잠깐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게 있는데 나스닥하고 코스닥 시장을 잠깐 비교를 합니다. 여기 일봉으로 나와 있는 것, 일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까만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이건 제가 실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궤적을 잘 보시면은 약간 시차는 있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나서 비슷한 시점에 우리 코스닥도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폭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스닥의 이제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10월 들어서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이 기준점 어떤 라인을 이탈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방향은 같아요. 아래쪽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하락의 폭을 보면 이건 또 미국과 우리는 뭔가 다른 게 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두 개를 체크를 해보면 단기적인 문제점, 중장기적인 문제점을 함께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 영향이 가장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건 공통분모입니다.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영향을 미치고 똑같은 상황인데 대선 관련해서는 첫째는 바이든이 될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그걸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확실성이 되겠고 두 번째는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 대법관 베럿 대법관이 임명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9명인가요? 9명의 대법관 중에서 보수 쪽이 6명. 진보가 3명입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런 뭐 상당히 중요한 임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대3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대선 불복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 불확실성.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을 보면 지금 우편 투표에 관해서 완전히 문제가 많은데 현장 투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우편 투표가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근데 보통 이런 그 우편 투표가 많은 쪽은 비중이 많은 쪽은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 투표 쪽에서 트럼프가 우세로 나왔는데 뚜껑을 까서 우편 투표를 보니까 바이든이 앞섰다. 그러면은 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까지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선과 연계된 게 또 하나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양책. 이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내놨다가 그게 누구에게 덕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신경전을 벌치다 보니까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세 가지가 이제 대선 관련 불확실성인데 이건 조금 약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은 일주일 후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군가는 되는 것이고요. 픽스가 되는 것이고 불복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은데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부양책 같은 경우도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아니 뭐 긴축을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부양책은 나오죠. 부양책이죠.
호재거리가 지금 대선 이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또 심각한데, 코로나 상황을 잠깐 그림을 좀 보시면요. 코로나 글로벌 확진자 수를 보시면은 글로벌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4,3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우리 인구만큼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 회복된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루에 지금 확진자 수가 50만 명, 유럽이 지금 하루에 거의 한 20만 명까지 넘어갑니다. 네. 이 추이를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딱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 3월, 6월에 통제 들어가고 미국도 통제 들어가고 우리도 중간에 통제 들어가고 중간에 많은 통제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게 추세는. 정답이에요. 네. 변치 않는 거, 통제를 하든 안 하든 변치 않는 것은 계속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요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거 통제나 봉쇄를 하면 잠깐 속도가 늦춰졌다가 풀어버리면 또 폭증해버리거든요. 이 그림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우리가 그 뭐 제도적인 정비도 하고 통제, 그다음에 봉쇄 작전 다 하지만은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눌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림만 놓고 보면 답이 없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답은 어딘가는 있겠죠. 지금 우리 그 파우치죠. 뭐 트럼프가 과거 시험에는 미국 질병 감염 연구소의 파우치 같은 경우도 연구소장 같은 경우도 연말 정도면 뭔가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죠. 미국의 백신 개발 과정을 통해서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업들 존슨앤존슨 지금 백신이 빨리 나올 것으로 보는 유력한 곳이 4군데인데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요 4개 회사인데 4개 모두 지금 3상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화이자, 모더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은 숫자의 대상으로 6만 명 대상으로 해서 3상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멈췄다가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3상 재개 허가 났어요.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출시 시점을 보면 상용화 시점이 일단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외에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 존슨앤존슨은 내년 1월이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두 연내 출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에요, 물론. 그러면 지금 특히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백신의 효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놨는데 10명 중에서 한 반, 5명만 효과가 있어도 허가가 납니다. 아, 네. 그렇죠. 미국 기준이라 볼 수 있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더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다고요? 네. 지금 10명 중에서 만약에 5명을 네. 상회하지 않는 약발이 뭐 5명밖에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하를 할지라도 급하니까. 아니 10명 중에 4명이라도 약발을 받으면 그게 어딥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완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아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요 그 백신 과정을 통해서 놓고 보면 중기적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고 WD에 대한 우려도 있고 등등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 4개 중에 누군가는 성공하겠죠. 그러겠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출시 시점이 연내든 아니면 내년 초든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한 내년 봄이나 여름쯤 될 겁니다. 근데 투자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야, 이거 답이 없어. 코로나 답이 없어. 이 느낌하고 확산은 되지만은 약이 나오잖아. 이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여행도 갑니다. 네. 내가 걸리더라도 약이 있으니까. 우리 감기 걸리면 뭐 약도 먹고 또 뭐 어디 뭐 걸리면 또 약도 먹고 가지 않습니까? 무서운 질병이 있더라도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 한 11월 정도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출시 시점이 상용화가 만약에 내년 1월과 연내라면 이 지금 3상 진행되고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11월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월이고 11월 중순 말이면은 결과물이 나왔다. 화이자에서 나온 게 제대로 약발을 받더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면역이 약발이 제대로 먹히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나와도 투심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코로나 관련된 악재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황은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국내를 잠깐 돌아보면 싸늘합니다. 좀 다르죠. 네, 달라요. 지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요거는 어제는 좀 나았습니다만은 네. 26일 장중 기간 수급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거야말로 답이 없죠. 요게 그러니까요. 기관 전체고요. 1,600억 원을 넘어섰잖아요. 1,643억 원. 이게 기관이고 요거는 기관 각계입니다. 은행, 네. 투신, 보험, 뭐 국가지자체, 연기금 등등에서 다 팔고 있더라고요. 이걸 합하니까 이만큼을 팔았거든요. 하루에 1,000억에서 2,000억을 팔고 있어요. 어제는 비록 조금 줄어든 느낌 들었죠. 33억 원 순매수. 네, 네, 어제는 너무 조금 좋고. 뭐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가 예. 되면서 기관이 좀 움찔했나 봐요. 네. 네. 근데 추세로 볼 때는 기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왜 매도가 나오고 있는가? 지난 시간도 그랬고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나오고 있는가는 계절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겁니다. 2020년 기관 매매 추인데 이건 1년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봤을 때 네. 기관이 뭘 하고 있나를 보니까 다 팔아요 그냥. 예, 기관이 거래소에서 1년 내내 팔고 있고요. 1년 내내입니다. 계속 팔고 있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다만 요 부분을 9월과 10월을 뚝 떼내가지고 잠깐 크게 확대해서 보면 네.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아, 최근에- 거래소는 사네요, 좀. 그렇죠. 최근에 기관 매매 추이를 보시면은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바닥을 찍고 매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히려 더 가팔라져요.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파는 거는 맞는데 왜 지금 더 가팔라질까? 그것도 코스닥을 어떤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일중 매도를 보면 뭐 1,000억, 2,000억 파는데 시장 매도거든요. 5월 매도 그냥 코스닥 시장을 통으로 파는 거지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여기서 매매가 아닙니다. 다 파는 거예요. 그런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 그 뭔가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대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뭐 정치권도 그렇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냥 밀고 가시다가 네. 혹시 장이 폭락하고 나서 좀 뒷북치면 그때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이 부분이 3억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 전략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개인의 투심 자체가 깨져버리면은 코스닥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8, 90%거든요. 그렇죠. 그쪽이 무너지면 코스닥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예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매매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반면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중기적으로 아까 수급도 보셨겠지만 중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그래서 전체 큰 어떤 글로벌 전체 틀 같은 경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국내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코스닥과 거래소를 비교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부과 문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시장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그렇죠.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사실 뭐 이번에는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다라면서 더 크게 느껴지지만 뭐 매년 있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일 때도 사실 연말에는 이렇게 물량이 나왔었잖아요. 늘 나왔었죠. 네,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거래소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예. 가장 기준적으로 말씀드린 네. 게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가 아마 거래소냐 코스닥을 가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게는 조금 거래소에 두시고 네. 만약에 그게 3억에서 10억으로 뭐 다시 유예가 될지 아니면 진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5억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네. 코스닥 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때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왜 코스닥보다도 거래소 쪽에 기관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걸 보시면은 사실 이건 펀더멘탈도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소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5개 기업만 제가 일단 가지고 나왔지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보면은 10조 컨센에서 잘 나오면 11조까지 나오지 않겠어? 맞아요. 영업이 12조가 나와버렸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네. 됐죠.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는 바로 발표가 나왔지만은 적자 예상이었어요. 적자 예상. 네. 충당금 때문에. 근데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맞아요. 그냥 실적을 발표를 했으면은 적자 실적 나오면서 아마 쇼크로 나오면서 주가 폭락했을 수도 있는데 네. 미리 약을 쳤죠. 딱 실적 발표 전에 IR을 하면서 우리 충당금 쌓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딱 네. 약을 친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적은 컨센은 당연히 적자로 내려갔고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야, 그럼 얘들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으면서도 플러스로 이렇게 위로 솟아날 정도면 얼마나 잘 나온 거야. 어닝 스파이즈 나왔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컨센이 3분기에 4,300억 정도 봤었는데 6천억대가 나왔고요. LG화학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 계속 강하게 받았었는데 한 7천억대를 봤는데 9천억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을 보니 아니 뭐 힘들다 그러는데 왜 컨센보다 세게 나오지? 컨센보다도 상당히 거래소 종목들이 세게 나와요. 삼성전기도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것 봐라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 있으면 코스닥 쪽으로 이어지겠지만 네. 코스닥은 실적이 사실 솔직히 없잖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실적 없잖아요. 꿈의 주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무게 중심은 어느 정도는 거래소 쪽으로 좀 두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중기 관점 그다음에 코스닥은 단기 관점으로 단기 매매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만약에 이게 네. 바뀐다면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코스닥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2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어떤 것들일까요? 뭐냐면 첫째는 제가 LG생활건강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LG생활건강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해서 탁월하죠. 예. 예. LG생활건강 같은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거래소에 좋은 기업들 많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도 추세로 놓고 보면 꾸준하게 주가가 네. 올라가고 있어요. 안정적인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 실적이 발표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은 지금 광군제 행사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1월 11일 중국 광군제에서 시작돼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어진 소비 시즌이 곧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예약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스프라이즈 실적을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가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내수 쪽을 많이 밀고 있고 위안화 강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단기 관점, 단기 네. 매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는 사실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 회사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죠. 굉장히 첫째는 중국과 로얄티 싸움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승소를 했어요. 아, 예. 연말에 배상금이나 배상금이라든지 나중에 로얄티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승소한 다음에 회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저작권 미르2라는 저작권을 걸출한 저작권 사실 이게 한류 게임의 원조거든요. 네. 그 게임 IP를 활용한 미르4라는 모바일 게임이 지금 11월에 나오는데 G스타 게임쇼가 지금 온라인 쪽으로 가면서 폭이 많이 상당히 규모가 작아졌습니다만은 거기에 메인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게임이 랭킹 매출액 한 12, 5위권 안에 든다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드디어 캐시카우 게임을 하나 장착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내일부터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아마 우리가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시장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네. 전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자. 단기적으로 어렵지만은 요 구간 일주일 그리고 요 수급 관련된 이슈가 지나가면 좋은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코스닥은 전략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큰 그림은 중기적으로는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거래소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정부 정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